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관계에 대한 설명이 더 적절하지 않은 거.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두루뭉실한 얘기예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 맞는 얘기고요. 그죠? 두 가지 조건.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는 경우, 승객인 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승객이 사망하는 경우는 고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게 되면 누가? 운행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 무과실 책임주의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한다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줬죠. 그렇게 해줬습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법률상, 이거 맞는 얘기네. 1번은 틀리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누구예요? 운전자예요? 우리 지금 뭐 얘기해요? 자배법 얘기하는데 왜 운전자가 나요? 운행자. 운전자라고 해버리면 우리 민법상의 운전자가 돼버리고 운전자 하나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을 만들어서 운행자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고 그들한테 그 책임을 물릴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배법은 형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의 특별법이다. 틀린 얘기죠. 3번 다음은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에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행위 위법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이 불법 행위와 손해가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인과관계 입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민법은 피해자가 나 이렇게 다쳤어요. 쟤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요. 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교통사고만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하면 다 잃거나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렇게 돼요.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걸 자배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4번은. 입증 책임은 원고화되는 거. 원고는 누가 원고야? 누가 소송 걸었어? 피해자가 한 건데. 자, 입증 책임은 피해자예요. 피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공장에 차를 맡겼어요. 그럼 정비공의 과실로 대인사고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근데 정비공은 사실상 이 취급업자한테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No. 왜?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차를 저쪽에 고쳐다가 완전히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정비공은 잘못한 거죠. 불법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공장 대표한테는 뭐야? 사용자 책임이 당연히 있죠. 756조에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행지배, 운행이익이 지금 누구한테가 있어요? 이 정비업자한테, 대표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책임이 없어요. 어디에 근거했다 그랬어요? 민법 757조 도급인의 책임에 근거했다라고 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은 뭐냐? 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 예외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있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은 있었죠. 여기서 정비공장 대표가 이제 수급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757조 도급인의 책임에서 근거한 것이다. 다음은 자배법상 타인에 대한 설명이다.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배법상 타인하면은 3명을 제외한 사람이죠.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 단순히 동승 중인 가족은 모두 타인에 해당된다. 가족이라는 말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자배법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 타인에 해당돼요. 맞아요. 장거리 중 교대 조수석에서 쉬고 있을 때 타인성이 인정된. 왜? 더 이상 운전자 아니거든요. 운전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틀어. 이쪽 브레이크 밟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있을 때 타인성이 인정된다? 아니에요. 여전히 운전자의 주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틀린. 주차가 서투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나갈 시민이 일시적으로 운전 보조 행위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있을 때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됐어? 그럼 타인성은 인정되는 거죠, 그 사람. 지나가다 단순히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다가 어떻게 사고를 입었다. 그럼 타인성이 인정되는 거죠. 자배법상 용어다. 옳지 않은 것은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라는 얘기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이란 세 사람을 제외한 거예요.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 뭐야? 그들의 가족은. 그럼 이건 틀린 얘기죠. 이걸 제외한 모든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 또는 운전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얘기한 거고요. 운행이란 어떤 거였어요? 사람 또는 사물의 운송 여부에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그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자배법상 운행자가 될 수 없는 거. 자배법상의 운행자는 보유자와 무단절취 운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유자는 뭐예요? 일단 소유자가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용 임대차의 그 경우 대주, 그 사람도 운행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단절취 운전자. 아니 뭐 그냥 열쇠 들고 날라버렸는데 차 주인은 뭐 운행 지배나 뭐 운행 이익을 누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 무단절취 운전자, 사용 임대차 대주, 차주. 얘네는 대주든 차주든 다 운행자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할부 판매 매도인. 이거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직 다 네 거 아니야. 돈 다 갚을 때까지라고 한 것은 돈을 받기 위한 액션이지 실질적으로 차는 저쪽으로 다 넘어가서 매수자가 다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인의 매도인은 운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라고 해서 운행자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매수인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운행자. 그래서 매수인이 운행자입니다. 답은 3번이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서 가장 옳은 거. 자배법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람이 있죠. 소유자예요, 보유자예요, 운전자예요, 운행자예요. 운행자예요. 자배법상의 배상 주체는 운행이니까 운행 지배를 가지고 있는 운행자예요. 민법상은 운전자잖아요. 운전한 그 사람. 보다도 적용 범위가 더 넓어서 피해자 구제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자배법을 만든 거예요. 자배법에서 승객 위해자가 사상한 경우, 승객 이해자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 두 가지 케이스겠습니다. 승객 이해자가 사상한 경우는 요거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은 그래, 너 운행자 너 면책이야. 근데 그거 입증하는 거 쉽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물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조건부 무과실주의예요. 그게 뭐예요?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내용 없죠. 이거죠.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으며 이 세 가지를 입증하면은 승객 이해자가 사상한 경우 그러면 정말 넌 네가 잘못한 건 없네.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운행자를.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은 고의나 자살 행위, 승객이 아닌 경우는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래, 네 잘못은 없는 거네. 확실히 너 운행자 너 책임 없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이게. 다시 말해서 거의 무과실 책임이 되고요. 요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무과실 책임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